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함수란 무엇인지, 우리 함수라는 말, 사실 중학교 때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함수란 무엇인지를 조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x랑 y가 이렇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x 값 하나에 y 값이 결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중학교 때 함수라고 배웠었어요. 그쵸? 이제는 조금 집합을 이용해서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쓰면 뭐 P면 Q이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함수에서는 좀 의미가 달라요. 자, X가 Y랑 대응된다, 대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F라는 함수에서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뭐 Fx 이꼴 Y라는 표현이 요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X랑 Y랑 대응된다 라는 거죠. 이제 집합을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X라는 집합 안에서 뭐 X라는 녀석이 있고 Y라는 집합 안에서 Y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대응된다 라는 거는 둘이 연결되어 있다. 즉 여기서 X라는 녀석의 버튼을 누르면 X를 넣으면 뭐가 된다? Y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이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 집합에서 Y로의 대응. 짝을 지어주는 거. 이걸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우린 여태까지 이런 그림에서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B가 된다. 뭐 이렇게 함수를 이제 배웠었어요. 이제 집합 개념을 사용을 하면 좀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y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대응을 그림으로 나타내라. 그 연결을 지어주라는 거죠. 자, 1, 2, 3, 4, 5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0, 1, 2, 3. 자,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다. 자,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1로 이렇게 가죠.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 나머지 0, 자, 1, 2 이렇게 대응이 되죠. 이렇게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사이에 있는 요 연결 관계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요거 함수라고 하면 그러면 f1은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연결 관계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결 관계. 그래서 함수는 지금 이렇게 f라고 선생님이 썼는데 이걸 이제 함수라고 대응을 받으려면 이 대응 관계가 함수가 아닌 대응 관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수가 되려면 우리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일단 여기 있는 용어를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를 쓴다. 즉 f가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걸 두 가지 내용으로 쪼갤 수 있는데, 첫 번째 모든 x의 원소에 대응이 존재해야 돼요. 즉,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판기 생각하면 돼요. 자판기.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이제 x의 모임들이고 결과물 나오는 거 y라고 생각해 봅시다. 버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x에 있는 녀석들이 모두 y의 대응 관계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죠. 모든 x의
원소의 대응이 y의 원소와 오직 하나씩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잘 모든 x의 원소가 y의 원소와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x에 예를 들어서 1, 2, 3 y에 뭐 a, b, c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얘네가 각각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x에 있는 모든 녀석이 1번 조건은 모두 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출발해서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A랑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1이 B랑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이라는 녀석이 A로도 가고 B로도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함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조금 이따가 예시로 보여줄 텐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x의 한 개랑 y의 여러 개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1, 2, 3 A, B, C 뭐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y의 한 개로는 여러 개가 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건 겹쳐도 결과값은 겹쳐도 돼요. 자, 자판기 버튼 생각해 보세요. 콜라 버튼 2개 있다고 문제가 생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상관은 없어요. 다만 뭘 누르든 결과값은 나와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 콜라 하나 눌렀는데 콜라랑 사이다 나오면은 땡큐긴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자판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얘기예요. 결과값은 하나만 나와야 된다.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결과값은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함수라는 거를 파악해봐라. 이게 함수냐? 라는 문제는 대부분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함수나 어떤 건지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건 대부분 이미 함수인 녀석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거 얘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다시 1, 2, 3, 4, 5 y는 0, 1, 2, 3인데 연결관계를 보면 1은 1로 가고 2로 가고 3은 0으로 가고 4, 1로 가고 5, 2로 가요. 그쵸? 이거 보면 모든 x에 대한 연결관계가 있고 두 번째 하나에서 뭐 두 개로 나가거나 여러 개로 나가는 경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에서 y로의 f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함수 관계예요. 얘는 대응이 함수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용어가 필요한 녀석들, 요 x를 그냥 계속 x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게 x, y 그냥 거꾸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출발하는 지점, 출발하는 지점을 우리 쉽게 자판기에서 버튼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x 요 앞에 출발하는 지점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y를 뭐라고 하냐면 즉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거 도착지라고 생각합시다. 도착지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음료수들 모아놓은 거 자판기에서 그거를 이제 공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판기에서 판매자가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환타도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콜라랑 사이다만 팔고 싶어. 환타 버튼을 아예 안 만들 수도 있죠.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죠. 잘못된 자판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1, 2, 3만 선택을 받고, 0, 1, 2, 3, 0, 1, 2만 선택을 받고, 3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선택받은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해요. 요 세 가지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역. 자, 그래서 우리는, 자, fx에서 y가 함수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함수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y로 가는 연결관계, 대응관계가 있고, 두 번째, 그 대응관계가 하나씩만 있다라는 거죠. y에 대해서 y의 값에 여러 개로 x의 한 값이 y의 여러 개로 대응되지 않고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 자, 이걸 만족시키면 요 시작하는 요쪽을 뭐라고 한다고? 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도착지로 표현이 되는 y 여기를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치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조건제시법을 배웠으니까 y바 y는 fx, x가 x에 있는 녀석들 모두 모아놓은 거. 자, 이거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치역은 뭐예요? 결국에는 x들을 다 넣어서 모아놓은 거. 이걸 치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표현하지만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x들을 각각 다 집어 넣어서 모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수학자들은 항상 귀차니즘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귀찮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만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요렇게 치역은 각 원소들을 싹 다 집어넣어서 그걸 모아놓은 녀석을 치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오늘 용어 가지고만 좀 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요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정립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서로 같은 함수,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집어 넣는 것도 같고, 그쵸? 자, f와 g가 같다라는 거는, 같은 함수다라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집어 넣는 것도 같고, 그쵸? 그리고 뭐 치역은 공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는 녀석 fx와 gx가 서로 같으면 이 함수는 같은 거잖아요. 즉 연결관계.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대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응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연결관계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연결관계 이 의미 자체가 뭐예요? 모든 연결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죠. 값을 넣어서 나오는 녀석이 둘이 똑같다. 그 말인즉 결국엔 대응 관계가 다 똑같다. 즉 두 함수는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예시로 한번 보면 자, 정의역이 1, 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1은 4가 되죠. 여기서 보면 G1은 4가 되네요. 즉 F1 이꼴 G1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F3은 10이고 G3도 10이네요. 즉 F3과 G3이 일치해요. 그렇죠? 모양은 다르지만 연결관계가 어때요? 지금 똑같죠. 단 어디에서? 정의역 1, 3에서. 정의역 1, 3인 두 함수 f와 g는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어떻게 주느냐, 공역을 어떻게 주느냐.
치역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역은 결정이 되는 거지만 정의역을 어떻게 주느냐, 공역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정의역, 공역, 치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